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좀 전에 찍었는데요. 제가 이 녹화를 안 누르고 찍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 경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 이제 밑에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필요하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몇 분이 이제 밑에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학부모였는데, 경기권 일반고 3학년 재학 중인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말씀 중에 고3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너무 안심되고 감사합니다. 개별 상담 원하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글 남기면 답 주시나요? 아니면 따로 연락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역은 어디세요? 했더니 이제 어디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아이 내신은 얼만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면 내신을 묻게 되거든요. 누구든. 그 이유는 내신의 중요성 때문이나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 그 내신에 맞는 학생부라는 게 거의 읽혀지거든요. 왜냐면 보통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학교의 1등급과 저 학교의 1등급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넓은 범위 안에서 바운더리로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보이게 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생각한 거니까, 학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아니 내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이 꼭 성적이 매우 중요하니까 묻는다가 아니라 어떤 바운더리를 잡기 위해서, 상담의 바운더리를 잡기 위해서 경계선인 거죠.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묻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다라고 하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 제일 먼저 댓글을 달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직접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댓글 제일 먼저 단 학부모라고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전화 받으실 수 있는 시간하고, 다만 하시기 전에 우리 직원에게 이메일을 인터넷 신문에 보면 에듀진 거기에 보면 webmaster@edu진.co.kr이라고 이메일이 있어요. 그쪽으로 아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든, 아니면 나중에 톡으로 주시든, 제 번호를 이제 제가 다시 통화를 드리면 그때 이제 톡으로 주시면 제가 그 학생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개별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아이의 어떤 태도이고, 아이가 어쨌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아이하고 같이 들었으면 더 좋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댓글을 다신 학부모님은, 아이가 경기 수원에 있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신설학교 1학년입니다. 소위 내신 따러 가기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났는데 올해 고입 전형이 조금 변하면서 특목고 자사고에 떨어진 아이들도 많이 온 듯합니다. 저희 아이는 최상위에 랭크할 수준은 아닌데 잘해야 상위권에 들어갈까 싶은 정도예요. 그래서 더더욱 학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헌데 애가 뭘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해해요. 기록지가 있긴 한데 뭔가를 자주 기록하지는 않아 보이며, 아이가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할지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 제 사고가 막혀있어 아이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더 지나서 전체 상황을 보고 다시 답변을 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달았는데, 며칠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왜 이런 답변을 달았었냐면, 학부모님들이 어느 지역에 이제 특정 부분 쪽에 많이 그러니까 문의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아이들을 가능한 직접 봐서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밑에 어디 동네, 그러니까 어디 시 지역이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가는 길에 들러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저를 이렇게 뭐죠? 이미 알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누구 좀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댓글을 다루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서울에 1학년이 210명 이내인 학교입니다.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두 학생은 현재 1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신 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확중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일정 부분 일리는 있지만, 그 상위권 애들도 결국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이 상위 한 12개 대학만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뭐든지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인서울권 전체를 봐도 한 30% 이상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보니까 17%도 있더라고요. 어디 전라도 광주였나요? 전라남도였나? 어쨌든 전라남도 지역이죠. 광주 포함해서. 대구 지역이었나요? 어쨌든 뭐 굉장히 17%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인원이 좀 적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체 대학을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지방대에서도 또 상위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0%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하위권 대학일수록 이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차라리 수능으로 온 애들이 공부를 좀 더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대학마다 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게 좀 쉬울까 생각했는데 딱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소비자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케팅에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그게 어쨌든 뭔가 필요에 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구매를 이루어지는 단계는 구체적으로 물건을 비교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또 그 물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저 역시 카메라를 이렇게 사는데도 제가 잘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도대체 어떤 거를 사면 좋겠냐 해서 최근에 이제 카메라를 바꾸긴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 중에 이 깔때기라는 깔때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 깔때기라고 하는 것은 우회가 넓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론을 말씀해 드리면 도움이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깔때기 이론, 마케팅 이론 중에 그 깔때기 이론이 뭐냐면, 처음에는 인지 단계에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고려 단계, 흥미거나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전환 개조,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해서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이제 충성도 이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널리 확산시키는 지지의 단계로 가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림으로 제가 여기다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핵심은 아까처럼 인지 단계죠. 우리 학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것 같아. 사실은 내신이 적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도 있지만, 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점은 현재 갖고 있는 내신보다는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희망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99%는 아닌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1%는 빼고요. 그러면 어쨌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바람은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재의 성적보다도 이제 그러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대, 그리고 활동을 잘하면 된대 라고 하는 거에 그 인지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지식도 그렇고 아이의 지식도 그렇고 그 인지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할 수가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요 인지 단계,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거래. 근데 이런 거가 주로 이제 언론에 많이 기사화되었던 좀 이상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아니면 옆집 아줌마한테 죄송합니다. 옆집 아줌마, 그렇죠? 옆집 사람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더 가득하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막 어디 가서 막 강의도 하죠. 또 하나는 학원도 이 논술학원은 막 학생부 종합전형을 막 까야 논술학원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또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야 이게 학원에서도 막 애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내신 중요하다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가면 논술학원 가면 논술이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기보다는 뭐하러 하냐고 하고, 또 무슨 수능 어디 회사에 이 사람들 초청해서 뭔가 하는 거 보면 또 수능 정시로 막 몰빵하라고 하고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학부모님조차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 인지 단계에서, 그런 거에서도 그 인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깔때기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물이 나오게 하려면 이게 물이 나올 때 어느 단계에 있을 때 이 꼬린 지점까지는 어쨌든 짧은 거 아니에요. 그저 가늘잖아요. 요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부족하니까 그 인지 단계에서 머무르고 그냥 활동만 하는 거죠. 근데 그 활동이 주로 비교과 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것만큼. 그러다가 봉사활동만 많이 하고, 또는 창치활동만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만 많이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수업활동입니다. 수업활동. 그래서 우리가 성적보다, 아까 제가 이 아이 내신을 물어봤다는 의미는 이 내신이 이 아이를 상담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묻고 싶었던 거지,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봐야만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수상 실적이 더 많을까봐 더 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수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쪽에 경기도 수원의 신설한 학교, 이 아이의 경우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신설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 기록지가 있긴 한데 뭔가 자주 기록하지는 않아 보이며, 아이가 어떻게 활동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할지 상담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이가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이미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교과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내신보다 더 중요한 앞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업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모 지역에 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대표님 그거 좀 기자님 그거 좀 발표하신 거 이렇게 PPT 그거 좀 놓고 가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저장해 놓고 왔는데 왜냐면 처음에 드렸던 PPT랑 두 번째 가지고 왔던 PPT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장해 드리고 왔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성적보다 먼저인 게 있는데 그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말이죠. 글이죠. 그 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인데 그 표현을 일일이 신경 쓰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죠? 그것은 평가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죠? 그럼 평가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나의 활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그 활동을 아까 이 아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또는 아까처럼 내신이 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그거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뭐냐면 성적보다 먼저 있는 게 학생부의 기록이고 그죠? 학생부의 기록인데 그 기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는 것은 첫째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수업 준비. 이것도 요 창에 여기다 띄워놓겠습니다. 첫째는 수업 준비. 그 다음에 수업 준비는 뭐죠? 예습과 복습이죠. 그죠? 예습과 복습입니다. 예습과 복습 수업 준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의 눈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는데 중요한 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눈만 쳐다보고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눈을 쳐다보고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쳐다보면서 저기 중요하대. 뭐 별표 5개를 해놓든 뭔가를 해놓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트 필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질문은 실제로 수업 중에 하기에는 매우 어렵거든요. 아니 정말로 이건 안 하면 너무 답답해. 그럼 질문하고. 근데 너무 좀 창피해. 또는 뭐 애들 막 진도 나가는데 막 정신도 없어. 이럴까봐 이렇다고 하면 질문을 뭐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질문도 가끔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일반고에 보면 아이들이 워낙 딴짓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공부 분위기나 학습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찌됐건 그런 수업 중에 질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질문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런 수업이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식 수업이 그렇다고 하면 또 모둠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둠 수업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못하는 애들끼리만 묶어놓으면 뭐 아무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섞어서 이렇게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는 공부를 현재 못해서 뭐 역할이 너무 작아도 그 역할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그 윗단계의 역할까지도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그 모둠 수업이 정말로 잘 되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의 성격 따라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내가 소극적인 아이이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을 보이는 행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자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노력하는 게 이쁘지 않아요? 우리 엄마도 우리 자식 볼 때 이쁘지만 학생부를 본 입학사정관도 그 아이가 이뻐요. 얘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노력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1학년 1학기 때는 이랬는데 1학년 2학기 때는 조금 달라져서 좀 적극적으로 변했어.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되니까 애가 더 변했어.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대학은 수업은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죠. 물론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가 한다고 하면 회사에는 정답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행동에 인사 잘하고 이런 거야 기본이지만 회사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리고 회사에 가도 막 신입도 있고 고참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한다고 하면 그거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난 못하니까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 안에서. 그래야 이쁨을 받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서 나만의 역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역할까지도 더 노력하고 나의 노력이 지금 잘하는 그 모둠을 리드하는 애에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서포트할 게 있으면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게 모든 수업에 이건 매우 중요한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가 1년, 2년 쌓여갈 때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그 지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만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씀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어져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수업에 대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수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수업 활동은 이 학교 생활 전체에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업 과정 전체로 놓고 보면 80~90%죠. 나머지 10% 20%가 이 동아리 활동인 거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비교과 활동이 그런 거냐면, 또는 아까 이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것처럼 활동을 어떻게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갈지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얘네는 이 수업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수업 활동을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 활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숙제처럼 해오는 거 있죠. 그게 수행평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행평가에 어떤 과목은 30점, 어떤 과목은 40점 만점을 주고 있죠. 체육 같은 경우는 50점도 있고 60점인 학교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수행평가를 몇 점으로 하느냐는 교사가 정하는 거예요. 교장이 당신 40점 줘 이러는 게 아니라 교사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40점, 난 30점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본 점수도 선생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까 첫 방송에서 오래 찍었더니 목이 따가워지네요. 자, 수행평가는 이렇게 교사가 정해지는 곳, 교사가 임의로 정하는 곳이고, 이 수행평가가 30점이면 시험 점수는 70점이고,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이라면 시험 점수는 60점이죠. 이 두 개가 합산해서 내신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학부모님들 어디에 집중하셨죠? 어디에? 30점이나 40점은 굉장히 큰 점수인데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시험 점수에 집중하셨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기본 점수도 있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우되는 줄만, 좌우되는 알고 계셨겠지만 이 수행평가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하신 거죠. 근데 수행평가는 여기에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사가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평가의 요소는 매우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이가 시험 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수는 아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성실성이나 또는 뭐 애가 그냥 공부 잘했네 이런 거지만 수행평가에서 드러나 있는 아이의 특징은 시험에서는 특징이 잘하고 못하고만 있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나 모든 수업은 아이의 성격도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성격이 파악된다는 것은 모든 수업에서 옆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아이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이 그렇다는 거고 수행평가에서도 아이가 해놓은 것들이 보통은 남들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해왔는데 이 아이는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아이가 해놓은 것들이 매우 창의성이 있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분류나 분석이 매우 새롭고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 매우 있는 아이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해온 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배경 지식도 있어 보여. 이런 평가의 기준점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까처럼 시험 점수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뭐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은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전형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죠? 학생부 교과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수능 정시 전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수능 봐서 가게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도 요즘은 정말로 많이 변해서 웬만한 선생님 다 기록해 줍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개별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나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한 분이 아니에요. 한 학년에 12명, 지난번에 어디 고등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1학년은 15분을 만난대요. 15명의 교사들을 만나는데 그 교사들 중에 누구나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뛰어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인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그다지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너가 독서한 것이 무엇이 있고 너가 활동이 무엇이 있고 너가 봉사한 활동이 무엇이 있고 너가 수업 시간에 뭐를 한 게 뭐 특별히 기억난 게 있고 이러면 이제 학기 말에 이렇게 기록해서 내라고 하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때 가서 이게 기록물을 남겨두죠. 그때 내가 뭐 했더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 다 기억하면 걔가 전교 1등도 기억 못할 거예요. 몇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3월 달에 일어난 일,
4월 20일 날, 4월 5일 날, 오늘이 4월 4일인가요? 4월 4일 날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기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빅 사건을 적이 있었음에도 그 아이 기억 속에 없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정말로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 인성이 정말로 바른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인성이 바르다는 것을 자기는 평소의 행동이니까 사실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옆에 친구 도와준 경우 뭐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정말로 이쁘죠. 그런데 그런 칭찬은 평소에는 잘 안 들어보잖아요. 그죠? 공부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은 듣지만 그런 거는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쳐다본 입학사정관들도 어른들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이. 그게 인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수업에서 일어났던 아까처럼 남들은 수업 준비를 아까 1번이 수업 준비라고 그랬는데 1번에 수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그냥 수업 준비 예습복습만 해오면 되지만 어떤 아이는 좀 나서서 그 뭐라고 하죠? 칠판 지우기를 했다든지 또는 핸드폰 수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급식소 가서 먼저 뭐 봉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한테는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가 살아 움직이는 학생부예요. 아이가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요. 아,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구나. 이것을 한 학기만 보면 그런가 보다. 두 학기. 이게 5학기잖아요. 3학년 2학기까지니까 펼쳐 보여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한 게 보여요. 과목에서 매번 새로운 걸 배우긴 하지만 그 과목에 임하는 자세도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기록을 아주 작은 거라도 기록을 해놔라. 또 아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게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으면 내가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선생님은 뭐라고 답답했는지 를 기록을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기록장에 내놨다가 나중에 이걸 제출하는 거죠. 이럴 때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엄마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그런 기록을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너 정말 잘했구나 이런 거 질문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학교를 즐기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지겨워? 지겨울 수 있죠. 당연히. 하루 종일 배웠다가 또 학원 가서 배우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거죠. 정말 학교 생활을 즐기게. 이렇게 해주는 게 먼저 첫 번째고요. 아까 이제 동아리 활동은 제가 다음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수업 활동 70~80%를 차지하는 수업 활동 그리고 이 수업 활동이 곧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창체 활동 시간에도 이 수업 활동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수업 활동에 보면 뭐 그 자율 활동 시간에 보면은 질문 그러니까 뭐죠? 뭐 학급 회의도 있고 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체육 시간도 마찬가지죠. 체육 시간에 다 옷 벗고 나가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 하나하나에 아이의 성실함이나 아이의 어떤 인성이나 학업 역량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잖아요. 그리고 또 필수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잘해야 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 학교를 취재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멀리서부터 막 인사하는 학교 있어요. 모든 자사고는 아니지만 뭐 어디 자사고 가면 정말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애들이 그냥 서로 간에 인사하기 바빠요. 어디 가면 정말 또 어디 이 수원에 있는 뭐 그 특성화고를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근데 그 교장은
저보다 1년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배였나? 선배였나? 어찌됐건 그래서 1년 선배였겠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학교 정말 잘 만들러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를 매우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미안할 정도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 특성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들 가봐도 틀려요. 근데 일반적인 일반고 가면 어디 학교는 정말로 인사를 잘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틀려지죠. 또 어디 학교 가면 인사하는 애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 가끔 하는 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죠? 그 아이의 이제 얼굴 생김이나 이런 것만 봐도 아이가 몇 등급인 것 같고 제가 거의 제가 인상에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 아이 몇 등급일 것 같다. 정말 착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대다수는 또 인사 안 해요. 막 놀기 바쁘죠, 아이들이. 놀기 바빠도 어른 지나가고 새로운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는 거 기본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수준을 보게 되죠. 이 학교는 이런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이런 과정들이 뭉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기록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아까 1학년 학부모님 내신 따기 어려워요? 또는 뭐 기록지가 있는데 어떻게 적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1학년 1학기 때는 애가 성적이 안 올라와도 학교생활 기록부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그 학교 전교 1등에 만큼은 못 적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1학년 2학기 말이 되면 아마 그 학교 전교 1등만큼 잘 써져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내신이 2등급이어도 또는 3등급이어도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수상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찍을 거고요. 어쨌든 학교의 활동, 학교의 활동은 이런 활동만 한다면 모든 아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만 돼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고민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학교가 다 서울대학교라고 다 개명해야 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서울대학교 말고 그냥 국립대학 또는 국립대학 1번 또는 뭐라고 하죠? 모든 사립대학을 그냥 1번 뭐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르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변다면 대한민국이 변하는 날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우주를 지배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가치 있는 전형이고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 한 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때 아이가 기록을 할 때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럴 때 아까 제가 엉덩이를 두드려 주라는 말은 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이 학생이 생각한 또는 엄마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평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너의 평가가 뛰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너가 배웠던 것인지 뛰어났던 것인지 탁월했다는 것인지 우수했다는 것인지 인상적이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침반에 이제 앞으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게 될 건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또 하나는 이렇게 뭐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광고를 이렇게 많이 찍냐고 해서 중요한 사실은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 데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잡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과 관련한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광고,
광고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동영상을 찍어요?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무 광고나 책이나 다른 책이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물론 모든 책을 제가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 어쨌든 선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뭘로 똑똑해져요? 독서잖아요. 그 애가 시사를 뭘로 봐요? 시사를 봐야 돼요. 어디 봐요? 맨날 뉴스 봐요? 시간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 잡지나 톡톡 잡지 보라는 거예요. 거기 한 달 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시사가 다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시사만 있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광고했다고 써놓고 어떤 분이 댓글 달으셨는데, 살짝 서운했어요.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로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그게, 지금 등급은 3학년은 사실은 역전하기가 지금 3등급인데 연구대를 갈 수 있냐. 물론 역할에 따라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일반고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다만 일반고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만큼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아이에게 너무 시간을 안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고민할 시간을 줘야 아이가 생각을 해야 성장하는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계세요. 이 부분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는 이것으로 충분히 훨씬 더 나은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 확신을 갖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1번 댓글 달아주셨던 학부모님의 경우에 따로 상담해 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라고 하죠?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사무실 전화번호는 에듀준 인터넷신문이라고 치면 검색이 될 겁니다. 그 밑에 전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원에게 얘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댓글은 요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또 이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유튜브는 댓글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었나? 어쨌든 보시면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필요한 경우면 어떤 형태로든지 좀 해드리고 싶다. 참. 뭐라고 하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더 많이 퍼져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보기를 원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아이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몰라서 못하는 거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